힐링 미 소프트리 힐링 미 소프트리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서연의 퍼스널 브랜딩 토크쇼의 진행을 맡은 박서연입니다. 현대는 브랜드 시대라고 합니다. 퍼스널 브랜드의 가치에 따라 일도 사업도 더 큰 성과를 내리라 생각합니다. 퍼스널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서연의 퍼스널 브랜딩 토크쇼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처음 만드시는 분이신데요. 김경호 이미지 메이킹 센터의 대표님이신 김경호 박사님을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미지 메이킹을 처음 만드셨는데요. 네.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을 처음 만드시게 된 계기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사회 진출해서 처음에 근무했던 곳이요. 네. 우리나라의 그 기업체, 그러니까 산업교육이라는 기업체 임직원들을 교육하는 회사에 제가 이제 길거리 캐스팅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그 기업체들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뭐 자동차 회사에서 뭐 이렇게 승용차도 되고 또 버스도 되고 또 트럭도 되는 차가 신개념 차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7천여 분이 계신데 그 회사에 그분들의 그 이미지를 좀 이 멋진 영업사원의 모습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이 별로 그 당시 없었잖아요. 80년대 초반에. 네. 그래서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영업사원을 바라보는 고객들이 느낌이 어떤지 해서 설문을 조사하게 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전체. 네. 그래서 영업사를 만나는 분들이 고객들이 볼 때 호감이 있는지 거부감이 생기는지 네. 믿음이 가는지 아니면 수상한지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느낌별로 표시하게 해오게 했는데 네. 90% 정도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표시를 한 거예요. 그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겠죠. 네. 그래서 사장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이거 다 바꿔야 된다. 이 상태로는 영업할 수 없다. 해서 그 조사했던 걸 토대로 만든 것이 API 이미지 분석이라는 거고 그걸 가지고 한 3년 이상 설명하고 대입시키다 보니까 네.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또 네. 그 만들어진 계기가 그렇게 네. 된 거네요. 네. 교수님 그럼 결국 그 길거리 캐스팅이 되셔서 이렇게 지금 강사로서 완전 열광을 받는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제 어느 강의 내용이든지 간에 네. 가만히 보니까 학문적인 뿌리가 깊이 뻗쳐 있지 않으면 가지나 열매가 왕성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기업체 교육 이런 건 참 많이 한 20, 30년 동안 쭉 해왔는데 네. 대학에 학문의 뿌리를 내리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음, 근데 마침 대학들이 이제 취업 특강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세요. 2년, 4년 공부하고 다음 주에 면접 시험 보러 가는데 오늘 강의를 들어요. 네. 취업할 때 이렇게 해라. 넥타이를 잘 매라. 인사를 어떻게 해라. 대답을 어떻게 해라. 이런 걸 하니까 오히려 더 버벅대는 거예요. 당황스럽고. 제가 강조한 게 그거죠. 이렇게 중요해서 속에 있는 진가를 제대로 연출하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이 교수님 추천한 그 아이들이 아쉽게도 탈락하고 있다면 그러면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지 않겠냐 네. 해서 1학년부터 교육 한 과목으로 만들자 강조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많은 대학에서 이제는 뭐 대학원에서도 석박사 과정까지 나올 정도로 네. 이론적 배경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 교수님 덕분에 이렇게 또 이미지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야든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고 또 정의를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신다면요. 네, 정의는 학문적인 표현을 해야지 네. 멋진 정의가 되잖아요. 네네. 이미지 메이킹 정의는요,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다. 이 통합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내적인 이미지와 속에 있는 본질이죠. 또 외적인 이미지, 겉으로 비춰지는 현상이죠. 또 사회적인 이미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 세 가지를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연출해서 진가를 오해 없이 전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이미지 메이킹이다라고 하면 자신의 그 외모만 관리하는 것이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죠.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이 부분이 아주 명쾌하실 건데요. 첫 번째는 참 자아 발견입니다. 참 자기 발견해도 되겠죠. 뭐.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그거죠. 제가 기업체 임직원들한테 늘 여쭤봅니다. 여기 직함 말고 명찰에 써 있는 이름 말고 당신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걸 물어보면은 거의 다 나는 과장, 차장, 사장, 네. 집에서는 아빠, 뭐 전부 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음. 그럼 그거 다 빼놓고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말을 못해요. 나중엔 그러더라고요. 난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죠. 또 말해봐야 옛날에 과거에 결정된 사실만 말하더라 그거죠.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살고 있잖아요. 네. 고진감래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미래의 나에 대한 모습은 명확하지 않고 지금 살아온 과거의 모습만 정리해 놓고 있으니까 네.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과거의 자신의 모습까지만 말할 수밖에 없더라 그거죠.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은 내가 누구냐 제대로 발견하는 거고요. 두 네. 번째는 개념 세 가지. 두 번째는요. 주관적 자아상. 내가 누군지 알았잖아요. 네. 근데 이 정말 참 자아를 남들도 그렇게 봐주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 자아상과 주관적 자아상의 차이를 찾아서 갭을 줄여나가는 일. 이게 바로 두 번째 개념이고요. 네. 세 번째는 이상적 자아상의 구축입니다.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부터 계속 바꿔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 그래서 그 모습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 네.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은 개인의 삶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망라된 자기 개발이라는 과목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된 부분을 좀 찾아서 좀 갭을 많이 줄여서 좀 더 나은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이미지 메이킹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저서 중에서 이미지 메이킹의 천적과 이미지 메이킹 오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천적은 우리가 알다시피 네. 하늘이 내려준 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구리의 적이 뱀이라면서요. 네. 그렇듯이 천적은 결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천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라이벌이라는 거예요. 경쟁자. 그러니까 천적은 하늘이 준 거지만 이건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천적이고 라이벌은 경쟁자와의 관계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은 천적에서의 방어를 위한 방어 기제로 만들어질 필요도 있고 또 라이벌과의 경쟁 관계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거다. 네. 그런데요, 이제 오적이 있죠, 오적. 그러니까 제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가운데서 5가지 우리가 정말 적처럼 피해를 주는 것들이 뭔가 보니까 첫 번째가 내면적인 것. 그래서 네. 열등감이라는 거더라고요. 사람이 열등감이 있으면 네. 자신 있는 행위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괜히 공격하거나 또 괜히 방어하는 기제가 발달되게 됩니다. 그럼 대인관계 망가지겠죠. 네. 두 번째는요, 이 게으름입니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네.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이 두 가지가 내적인 가장 큰 적이고요. 네. 외적인 것은 차가운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고객과 만났을 때 또는 뭐 소개팅 미팅 갔을 때 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의 표정이 차갑냐 따뜻하냐 이 차이는 첫인상에서 결정되는 요인이 되더라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게으름, 그 다음에 차가운 표정, 네. 이걸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방진 태도입니다. 건방진 심리학자분들이 연구 결과를 보면요, 세상에서 용서 안 되는 죄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죄가 큰 죄가 아니라 아주 작은 죄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괘씸죄라는 이 작은 죄는 말할 수도 없고 꺼낼 가치도 없는 건데 기분이 나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좀처럼 용서할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태도에서 바로 괘씸죄가 찍혀버리면 태도가 망가지는 결과가 나오니까 조심해야 되죠. 네. 마지막 공수표입니다. 어. 신뢰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가 있죠. 약속과 결함은 깨지라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약속을 깨면 안 되죠. 네. 근데 저는 그러고 싶어요. 약속을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웬만하면. 근데 반드시 해야 될 약속은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못 지키는 경우에는 변경이라도 해라. 반드시 한 약속은 지키고 네. 되도록 하지 말되 지키지 못할 일이 벌어지면 변경이라도 해라. 네. 예, 이미지 메이킹 5적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토탈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표정도 좋아야 되고 태도도 좋아야 되고 우리가 또 남들에게 신뢰감도 보여줘야 되고 그렇죠. 예, 이게 모든 것이 다 이미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속도 아예 지키지 못할 약속이면 하지 말고 그렇죠.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30년 동안 강연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미지 메이킹에 관해서 주로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하시는지요? 그 세 가지 배경을 토대로 하고 있죠. 네. 내적인 이미지에서는 생각, 성품, 요즘 말하는 인성 이런 부분이 잘 다듬어져야지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과일이 노란 참외가 때깔만 이쁘게 익었다고 바로 구매하는 게 아니죠. 꼭 주부들이 그렇죠. 뭐야 보시죠? 냄새에 네, 맡고 향내가 나는지. 음. 그럼 뭘까요?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외모가 아름답고 이쁠수록 내면을 더 깊이 관찰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적 이미지부터 이미지 메이킹 출발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춰지는 모습들. 이 꽃이 참 아름다운데 네. 향기가 없다면 재미가 없잖아요. 관계가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향기도 좋지만 또 비춰지는 눈길을 끄는 부분에 있어서의 현상들, 네. 표현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것이 바로 관계를 만드는 대인 관계를 연결하는 매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들과 또 겉으로 비춰지는 현상 표현들과 또 관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프로그래머해 놓은 것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 프로그램입니다. 네. 결국은 뭐 내면과 외면이 다 조화로워야지만 사람들에게 또 좋은 이미지를 또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강사들은 그 강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청중들한테 그 피드백 잘 받을 때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교수님은 거의 기립박수로 매번 많이 받으시는 걸로. 근데 주로 우리나라 기업체들이요. 네. 그 학습자들이 이렇게 교재 옆에 꼭 한 장이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는 게 보면은 네. 강사 평가 설문지가 있어요. 평가. 그거 보면 꼭 5가지예요. 맞아요. 아시잖아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매우 유익했다. 음, 두 번째는 유익했다. 세 번째 보통이다. 보통. 네 번째 그저 그렇다. 네. 다섯 번째 누가 불렀니? 이거예요. 근데 이 5가지 중에 어디에 표시되느냐가 바로 강사의 인기도, 네. 또 강사의 그 레벨, 또 레벨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강사료가 결정된단 말이죠. A, B, C 등급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사실은 전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웃으면서 얘기하고 재밌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과정 중에서 정말 강사는 피 튀기는 전투를 하고 있다. 거기서 기립박수를 받는다. 아 이거 행복한 일이죠. 로망이죠. 네. 로망. 아유, 뭐 네. 교수님께서 워낙 기립박수를 많이 받고 계시니까. 근데 그 강의를 많이 하시면서 에피소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청중들을 기억할 많죠. 만한. 네. 참 많아요. 에피소드는. 그런데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제가 뭐 백화점을 전국 순회 강연을 할 때인데 네. 지방에 갔는데 제가 그런 걸 물어보라고 해서 손을 이렇게 들고 손가락으로 눈을 감고 네. 지금 딱 떠오르는 고객이 계시면 한번 그분이 어디 계신지 한번 손가락으로 가르쳐봐라. 네. 이걸 한번 하게 했어요. 네. 그 뭐 점장님도 저기 있다고 하고 다 선배들 다 저기 있다고 하는데 저 중간에 아주 이 여고 졸업반 실습생 있잖아요. 네. 막내둥이. 음. 그 어린아이가 혼자서 고객이 어딨냐니까 여기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지금 오빠 말고 고객님 말이야. 그랬더니 고객님이 여기 계신데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다 거기 감동했죠. 뭐 그 어린 친구가 점장님도 고객이 저기 있다고 하는 판에 야, 이거 고객이 여기 있다는데 우리 그날 그 친구가 저보다 더 큰 감동을 연출했죠. 그러네요. 그 강사는 다니면서 참 많은 걸 배우죠. 네. 준비해서 뭔가 감동을 주려갔다가 거기서 오히려 감동을 받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아유, 그
누군지 모르지만 그 아르바이트생인지 네, 네. 앞으로 굉장히 좀 유망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랬을 굉장히 것 같아요. 성장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도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네. 성장하는 사람들과 또 그 성공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인 공통점은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네.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많으면 훌륭한 리더가 되듯이. 네. 근데 그것까지는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따르느냐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손해 보는 사람을 따라가더라 그 얘기예요. 네. 자, 오늘 제가 방송 끝나고 네. 오늘 수고하셨다고 옆에 커피숍 제가 아포카토 쏠게요. 네.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음번에 또 만나는데 지난번에 내가 쐈으니까 오늘 또 쏠게요. 그러면 어머나 재수 없어요. 이러지 않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한테 손해 봐주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게 됐다. 근데 그 좋아하게 되면은 더 큰 손을 봐줄 마음이 생긴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이 그렇다고. 이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고객과의 관계도 남녀 간의 관계도 네. 내가 먼저 손해를 봐주면 음. 그 사람은 그 손해 보는 것에 감동을 하고 나한테 더 큰 감동을 주더라. 그래서 그렇죠. 옛말에 있잖아요. 괴를 주고 말로 받는다. 요즘에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한 호흡이 10개 모여서 한 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호불호 주면 섬으로 받더라. 너무나 각박한 네. 세상이니까 조금만 줘도 감동이 크다. 그 얘기.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해보고 그냥 네. 우리는 그냥 남들에게 베푸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 책을 참 많이 쓰셨는데 저서 중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교수님의 책을 좀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권만 오늘도- 가져오래서 네, 세 세 권만 권만 가져왔거든요. 네, 더 가지고 보여드릴까요? 네. 이 책은 호감의 법칙이라는 문고판입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출퇴근 얇아서. 시간에 뭐 얇아서 금방 아주 그러니까 보기 쉽. 직장인들이 자기 이미지를 아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축약된 지침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하나는요. 저희 그 제자 또 강사들과 함께 53명의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가 공저로 쓴 책입니다. 네. 품격을 높이는 이미지 메이킹. 와. 이거는 종합적인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다 막내된 그 이미지 메이킹 지침인데 네. 일반인들이 아주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혹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 네. 이게 도대체 뭐냐? 또 논문 쓴다거나 이럴 때 음. 이거 지침서입니다. 이거는 대학 교재나 대학원 교재를 쓰고 있는데요. 이론과 실제가 같이 다 쓰여져 있는 이미지 메이킹 이론과 실제라는 책. 공부하실 분 이거 보셔도 되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뭐 서순환 비슷하게 생겼고 웃을 때는 송창식 씨 같다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런 얼굴에서 뭐 골치 아프고 어려운 얘기 못 쓰겠죠? 아주 쉽게 써놨으니까. 네, 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책을 또 이렇게 네. 선물 주셨는데 이 책은 오늘 방송을 보시고 감동적인 후기, 멋진 후기를 올려주신 분들께 선물을 세 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강연 활동을 많이 했던 그 사진들도 참 다양하게 있으실 것 같아요. 많지요, 사진. 네, 그 사진을 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 사진은 네. 토크쇼인가요, 교수님? 저 세상이 쇼 와치라는 뭐 방송 프로가 있어요. 네. 저기에 제가 강의하는 모습이 아니고 저것은 MC를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제가 그렇죠. MC도 합니다. 바쁘시네, 교수님. 이 내용은요. 네. 제가 내적 이미지를 먼저 바꿔야지 외적인 게 바꿔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적 이미지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생각이죠. 네. 물론 더 들어가면 영혼이겠지만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사실은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옛날에 써놓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네. 그걸 제가 패러디한 거죠. 생각을 바꾸니까 표정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은 표정이 좋아지잖아요. 밝게. 근데 표정이 바뀌니까 말투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한테 많이
공부해야지. 그러면 알았어. 이러는데 웃으면서 뭐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공부할래? 그럼 네. 알았어. 표정이 바뀌더라. 네. 그럼 말투가 바뀌더라고요. 또 말투가 바뀌면 넘어갔네요. 뒤로. 그러네요. 네. 네. 그럼 뭐 이 사진 한번 이 사진은 아침마당 이건 제가 인가요? 아침마당이라는 그 K 본부 거 3번 나갔는데요. 거기서 열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네. 교수님 뭐 아침마당 나가시고 너무 바쁘신데 저기는 주로 주부들이 많이 그렇죠. 방송을 듣는 우리 거죠. 주부분들 중에서도 아주 그 시간에 참 아침 시간에 바쁘신 중인데도 네. 저렇게 일찍 모이셨고 또 가정에서 또 TV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시청을 아주 상당히 시청률 높은 프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프로는 아마 71개국에 송출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아주 교양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저기는 저 사진은 또, 예, 뭐 나침반이라는 또 뭐 다른 TV의 프로그램인데요. 네. 방청석을 향해서 제가 열심히 강의하는 모습이 저렇게 리얼하게 나옵니다. 네,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아요. 호감의 법칙에 관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긴 타이틀을 보니까. 자기 표현과 호감의 법칙이라는 네. 주제로. 예. 지금은 또 사진이 바뀌었네요. 네. 어디서? 저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립박수 받은 그 분들이 중에 한 분이에요. 저희가 네. 경찰관서인데요. 와. 대한민국 경찰관들이 정말 국민들이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도 네. 저렇게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데요. 음. 뭐 2, 3일 잠복 근무 오셔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수강하시는 걸 보고 정말 매너, 고품격 매너다라는 와. 생각을 했죠. 저한테 사인 보내주신 거. 끝나는 게 저거 기립박수인데요, 교수님? 어떤 큰 기업체의 그 간부 사원들이었는데요. 마지막에 기립박수 해주시는 거예요. 강의 끝나고. 저럴 때는 뭐 감동적이죠, 뭐. 네. 저도 뭐 교수님 강의를 여러 번 또 이렇게 경청을 또 많이 했었는데 기립박수 맞는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뭐 새삼 놀라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사진이 금방 우리가 빨리 넘어갔을 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네. 못 하실 게 있어요. 행동이 바뀌면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말투가 바뀌고, 네. 또 말투가 바뀌면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태도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네. 그래서 결국 태도가 바뀌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결론을 네. 아까 미처 못 드렸네요. 네. 결국은 이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말투도 부정적인 말투보다 긍정적인 말투를 또 많이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말투를 바꾸면요, 네. 뭔가 바꾸려면 깨버려야 되잖아요. 고정관념도 깨야 된다 그러잖아요. 말투를 깨면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말씨가 나와요. 네. 말씨. 고운 말씨, 거친 말투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거친 말씨, 고운 말투 이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투보다는 아름다운 말씨. 말씨가 네. 씨는 자꾸 심으면 더 나오는 거니까. 네. 네. 여러분 아름다운 말씨를 많이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세기 이미지가 경쟁력이다라고 하는데 이미지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좋게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뭘까요? 하는 일에서의 성공. 네. 그죠? 그러니까 성취. 근데 자, 어느 조직이나 뭐 2명 이상 모인 곳에는 항상 거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내라는 게 있어요. 그 3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돈을 내라 그거예요. 네. 돈을 돈을 내라. 내야 자본이 형성되거나 돈을 내야 뭐 동창회 식사라도 하는 거니까 네. 돈을 내라. 두 번째, 돈이 없니? 그러면 땀이라도 내라. 네. 땀을 내라. 여기서 땀은 탤런트를 말해요. 네. 능력. 능력. 근데 돈도 땀도 못 내겠다. 그럼 한 가지 낼 게 있어요. 사표를 내라. 냉엄한 이 조직에서 요구하는 3가지 요구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뭐 돈 많아서 뭐 많이 투자한 거 없고 뭐 사표 낼 사람 아니라면 그러면 낼 건 땀밖에 없잖아요. 네. 능력. 능력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능력이 바로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네. 두 번째는 업무 수행 능력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네. 자,
대인관계 능력이 첫 번째로 올라온 이유가요. 업무 수행 능력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대인관계가 먼저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자, 업무 수행을 조금 못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네. 선배님이나 멘토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먼저 대인관계가 좋아야만 나머지도 커버해 나갈 수 있다. 부족한 것을. 네. 자, 근데 이 대인관계나 업무 수행이나 문제 해결 세 가지 능력을 여하에 해결할 수 있냐? 여기도 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뭐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는 만큼 그렇죠. 보인다는데. 네. 그리고 업무 수행도 뭘 알아야 뭐 수행을 하죠. 어떤 ROTC 장교 출신이요. 새카만 여동생뻘한테는 그 기업체 여직원에게 막 혼나는 거 봤어요. 아저씨는 군대에서 장교였다면서요? 네. 복사도 못하고 거꾸로 집어넣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복사도 해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기능이나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태도입니다. 태도. 지식과 기능과 태도. 그런데 보세요. 지식이나 기능은 숙달된 능력, 시간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숙달된 조교가 잘하잖아요. 네. 신입생보다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태도는 시간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마음먹는 즉시 바로 연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자, 다른 사람이 날 평가할 때 뭐 처음 입사를 했다든지 처음 만났다든지 할 때 나의 지식이나 기술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거는 기다려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죠. 용서가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렇다고 계속 실수하면 안 되지만 자, 그런데 태도는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그 순간부터 평가가 끝나서 그때 안 좋으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죠. 네. 첫인상이 전달될 때 네 가지로 전달되거든요. 첫 번째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그거죠. 아,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속하다는 특성이 있어요. 네. 2초 내지 3초면 거의 뭐 입력이 끝나버린다고 하니까. 근데 세 번째는요. 일방적으로 나한테 물어봐요. 네. 나를 평가해버려요. 아, 실례합니다만 혹시 사기꾼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리고 말도 않고 바로 사기꾼 같은데 이렇게 느껴버리면 손해보는 거예요. 네. 네 번째는 상상과 연상까지 한다는 사실이에요. 엉뚱한 사람을 떠올리기 쉽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태도가 안 좋으면 첫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 많은 심리학들이 연구 결과가 뭡니까? 첫인상에서 잘못 비춰지면 한국인의 정서에서는 40시간 이상 정도를 투자해야만 비로소 바뀌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업무 수행도 중요하고 또 문제 해결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대인관계에서의 특히 큰 죄보다 작은 죄, 괘씸죄 찍히지 않으려면 태도 관리를 해야 된다. 네. 그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대인관계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업무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야 되고 네. 첫인상이 일단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첫 번째 인상을 잘 보여줘야지 또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나쁘게 보여버리면 그리고 우리가 면접 보러 갈 때도 그 몇 초 안에 1분 뭐 한 길어봐야 5분 정도의 그 면접에 그 순간에 아이들을 판단하고 탈락을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채용을 한다든지 결정이 되는데 그만큼 첫인상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이제 듭니다. 잠깐 여기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요. 네. 첫인상을 좋게 좀 좋잖아요. 첫인상을 주는 목적은 뭐냐? 끝인상을 좋게 남기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첫인상만 좋고 만날수록 아닌데 그럼 실망이 크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첫인상이 좋은 이유는 끝인상까지 어떻게 지속해서 갈 수 있냐. 그래서 끝인상, 자 오늘 참 즐거웠습니다. 언젠가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뭐 인사하고 돌아섰는데 그 잔상이 계속 남아요. 그래서 어떤 일만 생기면 아 그때 그분 해서 바로 연결되는 해피콜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끝인상의 효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인상부터 시작해서 끝인상까지 가는 전체적인 과정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으로 세팅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처음 봤을 때 첫인상 너무나 좋은데 그 가면 갈수록 아닌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는 정말 꾸준하게 끝인상도 정말 좋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또한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교수님이 취준생들이라 그러죠. 그런 또 친구들과 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골드 세대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분들에게 이미지에 대한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외로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정년을 하시고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걸 많이 만나보거든요. 네. 그러면 여태까지도 자신이 적성이 뭔지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적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전문성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적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흥미만 있고 적성이 떨어지면은 그것도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겠죠. 네. 취미 생활이겠죠. 결론은 비즈니스 상태에서는 백수입니다. 그러니까 흥미도 많아야 되는데 적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흥미는 백수로 간다. 또 반대로 아주 전문성이 많아요. 아이가 뭐 100m 밖에서 뭐 공을 차는데 그냥 골이 내버려요. 네. 상당히 전문성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얘가 그걸 하기 싫어해. 흥미가 없으면 역시 골인점은 바로 백수입니다. 그 백수의 조건이 바로 전문성이 있냐 없냐, 흥미가 있냐 없냐.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묶여진 거예요. 두 개가 다 같이 있냐 없냐. 이것이 바로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직업사회에서 성공하느냐 네. 아니면 도태되냐. 그 차이로 나타나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네. 찾는 방법. 어떻게 전문성을 어떻게 그럼 내가 나에게 맞는 적성을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교수님. 저는 몰라요. 근데 알려드린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 가시면 네. 워크넷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글로 워크넷. 쓰실 때요. 네. 워크넷. 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인데요. 네. 거기서 우리 전 국민들 대상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아주 면밀히 세부적으로 다 조사할 수 있고 검사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이 다 들어있어요.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무료라고요? 무료입니다. 아.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네. 그럼 그 워크넷이라는 곳을 검색을 해서 그렇죠. 그 적성을 찾으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도 좀 상당히 많은데 오늘 교수님 또 그리고 또 이제 그거 가지고 약간 뭐 좀 깊은 레벨까지 들어가서 좀 해보고 싶다. 네. 그렇다면 동네마다 심리 상담소 같은 곳이 있어요. 네, 있죠. 거기서 다 직접 다 이렇게 컨설팅 받고 할 수 있거든요. 네. 큰 돈 들지 않고. 그래서 그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적성도 있어야 되고 흥미도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겸해졌을 때 우리는 그게 정말 직업을 오랫동안 가져가는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또 그만둬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퍼스널 브랜드에 대해서 네. 퍼스널 브랜드 가치, 뭐 그 브랜드 네. 파워에 대해서 네.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의 브랜드 파워는 결국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네. 옛말에 인생은 선택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이미지도 결론은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네. 요즘 뭐 너나 할 것 없이 대박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박의 조건을 제가 찾아봤어요. 7가지가 있더라고요. 7가지요? 좀 많은가요? 아닙니다, 교수님. 괜찮아요? 네. 7가지. 첫 번째, 자 보세요. 대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동화 속에 나오는 그 흥부박을 생각할 텐데요. 네. 그건 동화잖아요. 만화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박은 뭘 담는 그릇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은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심고 가꾸고 키워야 돼요. 장소는 상관없어요. 거기가 지붕이든지 언덕백이든지 밭고랑이든지, 그렇지? 근데 거기다 그걸 이제 씨를 심어서 키워야 되는데 7가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키워야 됩니다. 첫 번째 키워야 될 박이 바로 해박입니다. 해박. 해박. 네. 네. 뭘까요? 해박. 전문성입니다. 내가 맡은 그 일만큼은 우리 회사 사장님께서도 나한테 와서 질문하시라고 해. 라는 정도의 탁월한 해박한 지식을, 전문성을 내가 품고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 없이 성공하겠다? 공부하지 않고 뭘 이루겠다? 연습하지 않고 올림픽 금메달 따겠다?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해박 꼭 중요합니다. 두 번째 네. 박은요, 꼬박이더라고요. 꼬박 무엇을 한다 할 때 꼬박. 그것은 바로 의지력을 말합니다. 네. 어떤 만큼의 의지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크기에 따라서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느냐, 여기서 포기하느냐, 그 차이가 결정된단 말이죠. 꼬박꼬박 쉬지 않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해박과 꼬박은요 내적인 이미지에 해당됩니다. 소개드리는 내적 이미지, 본질. 자, 외적 이미지는 보여지는 게 많기 때문에 세 가지를 제가 정했어요. 네. 첫 번째는 한박입니다. 한박. 한박 웃음 할 때 한박. 근데 우리가 모든 대인관계에서 째려보는 것보다는 웃는 게 낫잖아요. 네. 근데 밤낮으로 웃고 다니면 좀 이상하다 그래요. 그죠? 우리가 웃을 때는 웃고 화낼 때는 화를 내고 째려볼 때는 째려보더라도 네. 웃을 때만큼은 어떻게 웃냐가 중요하거든요.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알려드려요? 네, 알려주세요. 간단합니다. 건널목에 섰을 때 신호등 안 막히면 지루하죠? 네. 그때 옆 사람을 딱 쳐다보면 말없이 무표정으로 네. 딱 쳐다봤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중요한 거예요. 아, 예? 하고 뭘 도와드릴까요? 라는 눈빛이면 내 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려봐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또 표정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이들한테 가서 까꿍까꿍 했는데 애들이 나를 보고 방긋방긋 웃는다. 그럼 내 인상이 좋구나 그거예요. 한박 웃음이 있다. 근데 약간 자꾸 날 보자마자 눈을 피한다.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왕 울어버렸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들 다 지나가는 조용했던 골목에 왜 나만 지나가면 동네 개가 다 짖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상이 험악하고 안 좋으면 동물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박 웃음이 내 얼굴에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박이죠. 금박. 금방. 외적인 금박. 네. 우리가 어디 여행 가보면 왜 수천 년 된 아주 보존 가치가 있는 곳에는 금박을 이렇게 발라놓잖아요. 네.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쓰레기나 버릴 곳에다 썩은 곳에다 금박이 입히는 사람은 없죠. 없죠. 그러니까 금박이 입혀져 있는 곳은 정말 보존 가치가 있는 내적인 이미지가 인정된 곳이잖아요. 가치가 있는 곳. 네. 개인마다 가치는 누구나 다 있잖아요. 남과 다른 나만의 그 가치. 이것을 밖으로 연출해서 금박을 입히듯이 명품으로 우리 둘러쓰고 다니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내면의 가치를 제대로 연출하자. 금박이 입힌 것처럼 네. 외모를 만들자는 얘기고요. 용모. 그 다음에 쌈박이라는 것이 있어요. 쌈박. 쌈박. 이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쌈박하게 하느냐, 지저분하고 너덜너덜하게 하느냐, 열받게 하느냐 차이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외적인 이미지는 한박과 금박과 쌈박. 자, 이제 관계적인 사회적인 이미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순박입니다. 순박. 순박. 네. 이게 뭐냐면 신뢰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뢰성이라는 것은 믿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어. 네. 신뢰도가 아주 높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순박해야 믿더라고요. 순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자, 마지막은 단박입니다. 단박. 단박. 쇳불도 단김에라는 단박. 네. 이거는 결단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신뢰성과 결단력은 관계적인 이미지에 해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적 이미지 2개, 외적 이미지 3개, 관계적 이미지 2개, 7개. 박이 바로 자신의 가치를 대박으로 키우는 조건이더라. 와. 근데 박을 관리 못하면 쪽박이 되고. 쪽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의 조건을 연구해 놓고 보니까 쪽박의 조건도 또 연구해야 되겠죠. 예, 그럴 것 제가 또 같네요. 연구했어요. 자, 전문성이 해박하지 못하고 희박하면요 예. 찌그러진 박이 열립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희박. 그다음에 의지력이 꼬박꼬박 해야 되는데 깜빡하면 깜빡했는데요. 이러면 또 안 됩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 웃을 때는 한박 웃음이 열려야 되는데 촉박하거나 날카로우면요 네. 또 쪽박이 됩니다. 그리고 용모가 금박 입힌 듯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천박스러우면 또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언행에 쌈박하지 못하고 투박하거나 경박해도 이게 평가에서 절하가 됩니다. 쪽박으로 커가겠죠. 자, 이제 신뢰성이 순박해야 되는데 야박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저 초등학교 동창이 두 군데 있어요. 네. 제가 전학을 가가지고 네,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중에 한 군데예요. 네. 근데 회장은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회계 맡은 친구는 지금 40년 이상 아주 장기 집권하고 있어요. 근데 만장일치예요. 왜? 계산이 정확하니까. 회계장도 정확하고 이론 한 푼 안 틀립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22회 졸업생이라고 해서 매월 22일 날 저녁에 모여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저는 이제 1년에 뭐 한 두세 번 갈까요? 이렇게 강의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요. 네. 그러니 가면 제가 좀 쏘잖아요. 가끔씩 쏩니다. 2차, 3차 내가 쏠게. 뭐 이럽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여름인데 3차 팥빙수 내가 쏠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계 아주 정확한 회계 친구가 김경호 올 때마다 너무 많이 출혈이 심하다. 네. 3차는 더치페이 하자. 8명이 이제 12시 반인가까지 갔는데 네. 각자 걷자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씩인가 막 계산하더니 8명인데 한 사람 앞에 11,200원씩 내래요. 11,200원? 뭐 1,000원짜리 없는 사람도 있고 200원은 더더욱 그렇고 네. 그래서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죠. 얼른 야야 괜찮아 10,000원씩만 내 나머지 다 내게 얼마 안 되니까. 네. 그랬더니 김경호 너 강의하면서 그것도 몰라? 어르신들 말씀에 옛날부터 친구지간에 친할수록 금전관계는 정확해야 된다. 이것도 모르고 강의했냐? 막 혼내는 거예요. 근데 이 밤에 어디 가서 200원을 빌려와? 그랬더니 네. 24시간 편의점은 괜히 있는 줄 아니? 아이고. 가서 다 바꿔 와! 그러는 거예요. 우리 8명이 전부 다 가가지고 껌 사고 뭐 이런 거 사가지고 200원씩 거슬러가지고 11,200원씩 다 줬어요. 네. 그러니까 딱 봤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친구들은 정확해서 좋아. 그리고 가더라고. 근데 저는 그 가는 뒷모습을 딱 보니까 야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막 그렇게. 아니 이 나이에 친구가 좀 쏘면 어때? 그걸 가지고 막 1,200원씩까지 밤 12시 반에 어디 가서 바꿔 편의점 오라고. 가서 바꿔 오고. 이거는 야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박은요 정확한 거예요.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정답이 정말 중요한 건데 정답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정서라는 거더라고요. 정서. 싸우는 사람 가만히 얘기 들어보세요. 내 말이 틀렸냐 자식아? 그럼 맞다 자식아 멱살 잡아요. 맞는데 멱살 왜 잡냐 이거지. 그거는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정서. 야박하면 정서가 금과입니다. 자 마지막에 결단력이 단박에 끝내야 되는데 두 글자로 끝나는 반대되는 결단력이 단박에 반대되는 말이 없어요 사전에. 네. 제가 밤 꼬박 샜어요. 이걸 찾느라고. 만 몇 개 단어를 찾았어요 제가. 근데 없어요. 근데 사전에는 없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 청소년들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어울리는 게 있더라고요. 단박에 반대말. 띨박. 띨박, 띨박. 띨박하다 띨하다. 그러니까 해박, 네. 꼬박, 한박, 금박, 쌈박, 순박, 단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되고 희박하고 깜빡거리고 척박하고 천박하고. 천박하고 경박하고 야박하고 띨박하면 쪽박이 열리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 어렸을 때부터 성공의 조건인 이 대박의 씨앗들을 심어서 자꾸 관리를 해줘서 챙겨 나가는 일 이것이 바로 대박의 조건 아니겠어요? 네, 자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이 학문, 이 실용 학문이야말로 바로 인간이 대박으로 대박. 가는 안내 지침서가 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박의 조건,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박의 조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해박하고 또 꼬박해야 된다는 거, 내적 이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우리가 보여지는 외적 이미지에서는 표정이 또 중요하니까 한박해야 되고, 또 용모도 단정해야 돼, 금박해야 되고, 또 언행도 단정해야 돼, 쌈박해야 돼. 근데 단어를 너무 교수님 잘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샜어요. 그동안 이거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 그래서 관계적 이미지를 좋게 하려 그러면 우리가 신뢰성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순박하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결단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단박해야 된다라고 지금 여러 대박의 조건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꼭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아마도 시청자분들께서 이미지가 좀 많이 향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교수님 더욱더 활동 많이 하셔가지고요. 이 이미지 시대에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은 이미지 메이킹을 처음 만드신 우리 원조이신 김경호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아마도 좋은 사람, 멋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실 텐데요. 내면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 외적으로 내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또 다른 왜곡된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게 되고요. 반대로 외적인 이미지는 너무나 화려하고 멋진데 내면의 실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또한 실망감을 주게 됩니다. 이란 결국은 퍼스널 브랜드는 내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꾸준히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사연의 퍼스널 브랜딩 토크쇼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가치도 점점 더 높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브랜드는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oft